남녀 연애 결혼입니다. 중매 결혼이 거의 없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근데 여기에 비율이 여성이 65%고요. 남성이 35%예요. 인구의 비율이. 그런데 여기도 시골에 가면은요, 노총각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능력이 너무 없으신 분,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분들은 서울의 아가씨들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시골에도 노총각들이 한국에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골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노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우리 그 회사 가면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은 뒤에 가서 회사 의자 돌리는 그런 분들은 우리 대부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남녀 사상이 똑같다고 하지만 여자분들이 뒤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80% 이상이 다 뒤에 앉으신 분들, 회전 의자 돌리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대리나 뭐 그런 분들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대로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진출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보통 우리 나이로 치면 19살, 20살, 21살이 금값이에요. 그 다음에 20살, 22살부터는 점점점 22살이 되면 2살이나 3살 되면 우리나라의 30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살, 5살, 6살 되면 우리나라의 30대 후반. 그 다음에 25, 6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40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골드미스로. 그래서 그때 되면 아이들은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엄마하고 살거나 아니면 거의 그냥 결혼을 아예 놓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연애가 대부분 다 도시에서는 연애를 하기 때문에 뭐 길거리가 만나든 친구 소개팅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속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이 나라 산이 7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밑에 사시는 분들을요 라오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 300m에서 800m 이 중산에 사시는 분을 라오통이라고 하고요, 800m 이상을 라오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밑에 지방에 사시는 평지에 사시는 이 라오룸이 우리나라 치면 옛날에는 귀족이었어요. 뭐 이제 뭐 대감 뭐 그런 분들 귀족이었고, 이 중턱에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라오숭인데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치면 평민들이었고, 800m 이상에 사시는 라오숭 하시는 분들은 노비 뭐 백정 뭐 그런 우리나라 치면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나라가 평준화가 되면서 산에 올라가서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이 라오스 맨 꼭대기에 사시는 분들이 평지에 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잔돈을 주죠. 그러면 그 현지인이 그 가게 주인이 라오룸족이에요. 옛날에 말하자면 귀족족이죠. 그런 분들이 돈을 자기네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탁 던져줘요. 땅바닥에 막 이런 데 탁 던져요. 뭐 사줘도 고맙다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가 가끔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라오스에 있는 산에 사시는 분들은 애들을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같은 마을에 있는 처녀총각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유전적으로 멀리 따져보면 사돈에 사촌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형아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병도 걸려서 더 많은 병이 걸려서 많이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오스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산속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면 부산이면 부산 산속에 사시는 분들, 뭐 산이 한 30개 있다. 그럼 30개 있는 마을에 한 마을을 정해서 그 각 마을의 처녀총각들이 다 거기에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에 남자는 가운데 원을 그리는데 남자는 안에, 여자는 밖에, 이렇게 해서 서로 반대로 원을 돌아가면서 송으로 만든 그 천으로 만든 공을 서로 받고 던지고를 해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공이 딱 오면 그걸 두 개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서 거기 외부로 나가서 둘이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와.
그래서 또 콩고 서로 또 이제 돌아가면서 끼어서 또 공을 또 서로 주고받아. 마음에 들어. 또 나가.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축제가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산속에 숨어서 데이트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어느 마을 사니? 나 어느 마을 살아. 서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각자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마을로 돌아간 다음에 매파가 발동을 합니다. 자, 어느 집 마을에 A 마을의 총각이 B 마을의 처녀가 마음에 든대. 그 집을 가는 거죠. 처녀 집에 가서 야, A 마을의 총각이 있는데 너희 딸이 마음에 든대. 어떡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장모님이 자, 노트를 펴놓고 씁니다. 소 10마리, 돼지 5마리, 옷감 하나, 요강 하나, 이런 거 쭉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파를 줘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매파가 그 총각집에 가면 보겠죠. 너무 맛있었어.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 깎아요. 소 10마리를 한 8마리, 돼지 10마리를 돼지 9마리 이렇게 깎아요. 그래서 매파가 다시 여자 집에 가요. 그러면 여자 집에서 싫다. 그러면 이제 남자 집에 통보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면 이 사이될 사람이 직접 장모님한테 옵니다. 와서 딱 오면 장모님이 깎으러 왔네. 분명히 사이가 왔을 때는 깎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눈치도 멀쩡하니 잘생겼고 일도 잘하게 생기고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이니까 깎아주겠죠. 자, 그럼 착착착착 깎아서 주면 이제 매파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사이라고 왔는데 삐리삐리한 게 못생겨가지고 별 벌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둘이는 너무 좋아해요. 둘이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 엄마가 봤는데 이것도 깎는다 그러고 지창금도 깎는다 그러고 애도 삐리삐리하고 일도 못하게 생겼고 이러니까 반대를 하죠. 자, 그러면 가서 각자 둘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이 신부의 엄마가 원할 만큼의 돈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애들들이 시내로 막 나오는 거예요. 시내로 나오고 막노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반대로 여자도 고무신 꺾어 신지 않고 거기서 무슨 모은 일을 해서라도 단돈 몇 푼이라도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장모님한테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준비가 되면 오케이가 떨어지는 거죠. 자, 오케이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신부 집에서 신랑 하객도 같이 먹고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야, 남자네 보고 너희 하객이 몇 명이야? 그럼 우리 100명이야. 그럼 자기네 하객 100명이에요. 그러면 200명이 신부의 집에 옵니다. 그러면 신부 집마다 다 어마무지하게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이 이렇게 조그만 한 10명만 사는 조그만 집 방 2개짜리 집이라 하더라도 그 마을의 한쪽 구퉁이를 막아놔요. 포장으로 막아놓고 3일 동안 보통 아주 잘 사는 사람은 5일, 7일까지도 결혼식을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3일 정도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밥을 먹이느냐 고민스럽죠. 자, 첫날 아침에는요 허옇게 우리를 치면 물에다 끓인 물밥, 죽, 완전 죽도 아니고 그냥 물밥. 근데 약간 좀 저기가 있는 집은 닭죽인데 닭은 안 보이고 국물만 길기둥둥 큰거 그거 한 그릇씩만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점심에는 뭐를 주느냐, 점심에 보면 이 딱 한 20명 앉은 원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출장 그 파티하는 하는 의자랑 그 다음에 테이블 해주는 데가 있어요. 전축 빌려주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딱 해놓으면 점심에는요 땅콩 요만큼, 맥주 2~3병, 그 다음에 이만한 양동이에 얼음 이만큼 그렇게 놔줘요. 그리고 돼지고기 이렇게 손가락만한 거 한 5-6개 구워서 거기다 이렇게 딱 놔둬요. 우리나라 쌈장 같은 거 놔두고, 그러면 거기에요 10~100명의 남자가 앉아서요 술 2병이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어요. 술 2병 갖고, 이만한 술 2병 갖고, 맥주. 얘네는 어떤 문화냐면요, 이 커다란 1000cc 맥주잔에 얼음을 있는 대로 붓고 맥주를 우리 위스키 타먹듯이 쬐끔만 거요. 거의 맹물에 가까워요. 그럼 그냥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즐기는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되면 좀 화려해져요. 저녁 되면은
밥도 국수를 줘요. 쌀국수. 쌀국수도 주고 술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3일을 음악을 틀어놓는데 동네가 떠나가도록 72시간을 틀어놔요. 밤새. 그러면 우리 난리 나죠. 근데 여기는 절대 타치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이웃 마을에서도 결혼식에서 음악이 들리는 거 보면 아, 누군가가 결혼하는구나, 축하해줘야지 하고 마음적으로 빌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다음에 신랑이 먼저 첫날에 하객들은 안 와요. 첫날에 신랑이 배나리, 우리나라 치면 함이죠. 배나리 보침 들고, 그 다음에 뒤에 함진아위들이 장모님이 원했던 그 물건들 다 들고, 그렇게 갖고 먼저 처가에 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부 화장을 하고 딱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마을의 주지스님을 비롯해서 한 4-5명 스님을 딱 모셔놓고 거기서 양가 부모님과 그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랑 신부. 그런데 중요한 게, 자 이제 여기 동남아에 가면 손에다가 이 실 같은 거, 노란 거, 빨간 거, 하얀 거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자, 그 스님이, 자 이제 너희는 부부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제 너희는 부부임을 인정하노라 한과 동시에 실을 묶어줘요. 팔에 실을 묶어주는데 따로따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신랑의 팔과 실이 하나 이어져 있고요, 신부의 손에 이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스님이 야 이제 너희 부부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함과 동시에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자기 쪽으로. 그럼 실이 딱 끊어지겠죠. 자, 실이 한 번에 딱 끊어지면 너희는 딸딸딸딸딸 낳고 아주 잘 사는 거고, 자 실이 삐실삐실해갖고 억지로 끊어졌어요. 그러면 너희는 아들 낳고 그냥 그렇게 산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님의 주례사가 안 들어옵니다. 서로 눈치착하고 고개 숙이고 눈치착하고 이렇게 계속 끊자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한 번에 끊어질 수 있도록 딱 조심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신부, 양가 부모님, 신랑 신부, 그리고 함진아위들, 그 다음에 그 처갓집의 그 자녀분들, 형제분들,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신랑 신부 첫날밤을 치릅니다. 첫날밤을 치르고 둘째 날부터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의 친척들도 신부의 집으로, 신부의 친척들도 신부의 집으로.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먹고 자고 거기서 이제 아무 데서나 자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신혼부부, 우리 옛날에 첫날밤 치르면 침 붙여서 구멍 뚫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는 결혼식 3일째 되는 날에 신랑 어머님이 신부의 방을 쫙 방문을 엽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결혼식에 축하했던 사람들이 그 방을 쳐다보려고 다 고기 덤이고 난리가 나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신랑이 지참금으로 가져온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가 10마리면 소 10마리를 방 옆에다 세워놔요. 돼지 10마리면 돼지 10마리 마당에다 세워놔요. 신랑이 갖고 온 거. 그 다음에 뭐 옷감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기본적으로 세탁기가 기본이에요. 세탁기. 근데 거기는 세탁기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냉장고도 많이 해가는데 냉장고는 쓸 일이 없어요. 보통 여기는요, 냉장고는 중간층만 돼도 집에 딱 대문 열고 들어가면 1층은 거시 개념이거든요. 방이 없어요. 거기 대문은, 현관문을 딱 열면 딱 냉장고가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이만큼 살아, 그 가의 표시예요, 부의 표시예요. 근데 냉장고를 딱 열면 거기에 뭐 옷가지라든가 장부라든가 뭐 이런 거가 있지, 거의 그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거의 중산층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신부의 방을 빡딱 열었는데 옆에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짐이 많으면 와, 신부 시집 잘 갔다고 막 이제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삐리삐리한 것만 있으면 아유 뭐 사람만 좋으면 됐지 뭐,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신랑이 처가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처가살이에요. 당연히 처가살입니다. 100% 처가살입니다. 네,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면 여기는 장모님의 파워가 엄청 세요. 장모님의 파워가 엄청 세서 장모님 남편이 벌어온 돈, 사이가 벌어온 돈, 딸내미가 벌어온 돈, 손자 손녀가 벌어온 돈, 하여튼 모두 콩 한 쪽이라도 이 식구들이 벌어온 수입은 모두 장모님한테 일단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장모님한테 돈을 타서 쓰는 거죠. 야, 뭐 살 때 얼마,
너 차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장모님이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빽당이라는 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이렇게 관리를 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 좀 아프시거나 병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못할 때, 그럴 때는 누구한테 먼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돌아가시면 물려줄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옛날에 대부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장남한테 많이 줬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뭐 선산도 지키고 한다고. 근데 이 나라는 누가 줄 거야? 누구한테 줄까요? 딸? 무슨 딸? 친딸인데 큰딸 작은딸? 잘하는 놈? 큰딸? 땡? 자, 어떤 딸 줄까요? 작은 딸. 작은 딸. 작은 딸? 막내딸? 네, 맞습니다. 막내딸한테 갑니다. 자, 막내딸한테 주는데, 막내딸한테 주는데, 어떻게 뭐, 저희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재산을 물려줄 때, 막내딸한테 주면, 그래도 형제 중에서 제일 어리고 건강하고 빠릇빠릇하니까, 재산을 또 오랫동안 관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막내딸한테 재산을 줬어요. 그러면 큰오빠, 작은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있는데 막내딸한테 재산을 다 줘버리면 큰언니, 큰오빠 다들 불편이 나겠죠. 그래도 부모님 재산인데 왜 나는 조금 더 안 주느냐, 뭐 법적으로 뭐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난다긴다는 변호사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도 절대적으로 재산에 관해서는 막내딸 걸 뺏을 수가 없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근데 이 막내딸이 마음이 착해서, 오빠 너 장가 갔는데 좀 못 사니까 엄마 재산이 10원 있으니까 내가 조금 띄워줄게. 너 써. 언니도 조금 써. 하고 이렇게 띄워주면, 개인적으로 해서 띄워주면 땡큐고, 막내딸이 욕심이 많아서 땡글랑 그래버리면 부모님의 재산을 단돈 1원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재판 아니라 뭘 해도 이 나라 법적으로 한 번도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막내딸한테 이렇게 물려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 몽족에는요, 여기는 일부 1차제예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일부 1차제인데, 이 저 산유에 사시는 분들은요, 법적으로는 일부 1차제지만 일부 다처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다처제를 많이 하는데, 이때 뭐 가끔가다 해외 뉴스 같은 데 날 거예요. 뭐 부인이 뭐 10명 있고 애들이 뭐 100명 정도 되고 뭐 이런 뉴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이 한 사람만 부인을 사랑을 해도 일부러 후처를 세건 써도 막 두세 명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이 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있는 중간마을 정도까지는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관리할 엄마가 때려 내려가면 아빠 혼자 돈에서 벌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애들을 먹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애들을 관리할 부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처는 원래 서방님 밥을 해줘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도 같이 해야 되니까 큰 애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큰 애들이 뭐 자기 자식들 10명 20명 날 수는 없잖아요. 이 산속의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큰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산 위에서 화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일을 하면서 밭을 하니까 밥해줄 아줌마 부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해줄 부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애들 관리할 부인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생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인을 3명, 4명, 5명씩 이렇게 막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관리는 본처, 조광지처가 관리를 해요. 모든 수입을 똑같이 조광지처가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조광지처에 관리를 하겠죠. 자, 조광지처가 관리를 하는데,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뭐 나이 들어서 죽었어도 이 부인이 어떤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애를 하게 되죠. 자기 시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식구들이 다 딸려 있잖아요. 몇십 명이 된 식구들이 딸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둘째 부인한테 남겨주고 자기 남편한테, 새로운 남자한테 시집을 갑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나쁜 조강지처가 미리 그 신랑 뭐 사주고, 새로 신랑 될 사람 연애하면서 뭐 집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재산을 거의 다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 놓고 이만큼 남겨놓고 둘째 부인한테 주게 되죠. 둘째 부인들이 애들하고 끼니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째 부인이 난리가 나서 뭐 법적으로 이제 막 난리가 나죠. 법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산에서 여자들끼리 칼불이 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조왕지처가 시집을 안 가고 이 주인 마을에 세컨 부인이 마음에 든다고 줄 수 있냐고 와요. 그러면 세컨 부인한테 보내는 대신에 물어봐요. 야, 너 갈래? 그럼 자기가 딱 봤을 때 내 순서가 맨날 설거지하는 순서니까 저 집에 가면 설거지하는 순서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간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신랑한테 돈을 받고 둘째 부인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둘째 부인이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결혼의 풍습이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요, 요즘 현금만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도시에는 현금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치면 예식장이죠. 큰 회관 아니면 그 절에 회관이 있어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는, 백일잔치 하는 그런 회관에서 스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야외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얘는 100% 거의 다 얘네요. 우리나라 치면 한복을 입고 했었는데, 요즘은 한복도 입고 결혼식을 한번 하고,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한복 결혼식도 한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잘 사는 정치는 13%, 그 다음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의 10%, 이 사람들이 이 라오스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3%, 그 나머지 10% 되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 호텔보다도 더 좋은 회관에 가서 1인당 한 끼에 10불 이상씩 하는 식사를요, 5일 정도, 보통 그런 애들은 5일 결혼을 해요. 5일간 삼시세끼를 다 주는 거예요. 양가 친척들을. 그래서 친척들이 아침에 밥 먹고 거기 하루 있다가 일 보고 회관이니까 잠은 각자 집에 가서 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아침에 가서 출근할 때 밥 먹고 가서 일하고, 저녁에 다시 와서 술 먹고 놀다가 다시 집에 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7일간의 결혼식이 5일이나 7일간의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부의 집으로 똑같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사는데, 아주 잘 사는 집은요, 정말 법도가 굉장히 세요. 제일 잘 아는 현지에 그 잘 사시는 분이 있는데, 며느리가 가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조시대 며느리처럼요, 저기 발소리도 안 내고 와갖고 손님들, 어머님 손님들한테 무릎 꿇고 저기 차 내고 저기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함부로 외출이 안 돼요. 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고 기사 딸려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쇼핑을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옷도요, 무릎팍 위로 올라오는 옷 안 입어요. 소대나시 절대 안 입습니다. 항상 기노 긴팔을 입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죽은 듯이 지내요. 그런 정도로. 그거 보면 돈이 많아도 좀 그렇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이, 이 며느리들이 어디서 스트레스를 푸느냐, 미용실, 스파 이런 데 가서 맨날 다듬을 수도, 진짜 하도 다듬어서 다듬을 것도 없는 손톱 소재, 매니큐어 맨날 바꿔, 발 매니큐어 맨날 바꿔, 머리 맨날 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목욕탕, 스파, 거기 가서 마사지 받아. 아침에 부모님 내보내고 아침에 나와서 그거 하루 종일 하고, 저녁 때 들어가서 밥 차리는 거 구경하고, 그게 하루 종일 일과예요. 그럴 정도로 여기는 또 의외로 아주 잘 사시는 분들은 법도가 나름대로 집안에 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아도
그런 거 보면 아유 돈이 많아서 무슨 소용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결혼 풍습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만요.